서울 명동 향림교회가 얼마 전 새 담임 목사를 맞았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된 목회자 청빙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성경과 다양한 기독교 서적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소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디오북을 활용한 소모임, 북클럽을 소개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선교단체인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의 김미선 상임이사를 만나봤습니다. 기독교인 영화감독 이성수 씨가 한국과 일본의 크리스천들이 일제강점기에 아픔이 서린 장소를 자전거로 순례하는 형식의 로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 사례 중에는 담임 목회자 청빙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청빙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진보적 성향을 지닌 대표적 교회 중 하나인 향림교회가 최근 리더십을 교체했습니다. 민주적이고 꼼꼼하게 진행한 청빙 과정을 살펴보며 한국교회가 생각해볼 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 향림교회 제4대 담임 목사로 부임한 김희연 목사. 향림교회 구성원들은 새 담임 목사의 취임을 축하했고 김희연 목사 역시 담임 목사로서의 새로운 각오를 밝혔습니다. 저도 교회에 갇히지 않고 시대적인 소명을 역사 속에서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7,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는 등 진보적 성향의 대표적 교회인 향림교회는 새 담임 목사를 맞아들이기 위해 지난 1년 3개월 동안 공정하고도 꼼꼼한 청빙 절차를 거쳤습니다. 우선 청빙위원회 구성부터가 민주적입니다. 대부분 나이 지긋한 장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향림교회는 젊은 계층을 비롯한 평신도들을 대거 참여시켰습니다. 향림교회 청빙위원은 모두 15명, 이 중 당회에 속한 3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12명은 모두 평신도들입니다. 그중 3명은 청년 모임에서 추천한 이들이라는 것이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청빙 과정에 전 교인들의 뜻을 담기 위해 노력한 점이 눈에 띕니다. 청빙위원회는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향림교회에 맞는 목회자상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차례 공청회를 여는 등 교인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진행 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알렸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청빙위원회 회의가 끝날 때마다 회의록을 교회 홈페이지와 소셜 네트워크에 올려 모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전임 담임 목사는 의견만 제시할 수 있을 뿐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청빙위원회의 후임 목사 청빙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그 역할이 끝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새 담임 목사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당분간 돕는 역할까지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목회 활동에 어려움은 없는지, 향림교회에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새 담임 목사와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 겁니다. 투명함과 민주적 절차로 요약되는 향림교회의 청빙 과정은 청빙으로 인해 잡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한국교회가 주목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지만 꾸준히 읽기는 쉽지가 않지요.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면 조금 쉽지 않을까요? 오디오북으로 제작된 성경과 다양한 기독 서적을 귀로 듣고 함께 나누는 소모임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의 한 카페. 저녁 시간이 되자 일과를 마친 인근 지역의 직장인들이 모여듭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오디오북으로 제작된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듣습니다.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GNM 글로벌 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커뮤니티 성경 읽기 모임인 일명 바이블 클럽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 간단히 저녁을 먹으며 성경을 읽고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국에서는 2013년도부터 시작했고요. 공부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 부담감 없이 정말 맛있게 밥 먹듯이 그렇게 듣기 위한 즐거운 모임입니다.
성경을 편하게 들으며 교제할 수 있어 다양한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는 게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귀를 통해서 듣고 또 그런 감성들을 나눌 수 있으니까 우리 어른들에게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먼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호흡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아가기 혼자서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그 성우 배우들을 들으면서 아, 얘는 호흡이구나 알 수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교회. 이 지역의 가정주부들이 모여 오디오 기독서적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혼자 책을 읽는 것보다 함께 모여 오디오북을 듣고 서로 나누는 것에는 장점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관점, 또 의견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돼서 좋고요. 또 나눈 것들을 서로 적용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하는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문화선교 단체인 GNM 재단은 성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독교 서적도 오디오북으로 제작 배포하며 오디오북을 활용한 모임인 일명 북클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클럽 이름은 펼침이고요. 북클럽을 하는 그런 실제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희도 이렇게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북클럽에 참여하고 싶은 이들은 3명 이상 모임을 구성해 GNM 재단에 요청하면 다양한 오디오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질병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고 있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인데요. 목회자 3호이자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김미선 상임이사를 만나봅니다. 파워 인터뷰 권영률 기자입니다. 김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이주민건강협회는 1999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제 당시에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병이 나도 치료비를 마련할 길이 없고 또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 그 병을 키우거나 또 그러다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자고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활동은 이주노동자들 치료비를 지원하고 또 병원에 연결하고 그리고 질병을 막기 위한 예방교육을 하고 또 검진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다문화 이주가정의 자녀들 심리정서 치료 사업까지 저희가 확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저희가 단체명에 그러니까 한국이주민건강협회에 희망의 친구들을 덧붙였죠. 그러니까 이유는 그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좀 어려워들 하시고 그래서 좀 더 친근하게 좀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주민들도 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민들이라고 하더라도 직장 가입이나 그 지역 가입, 그 의료보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비자 그 기간을 넘겼거나 혹은 난민 신청이 기각됐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이제 들어온 여성들인데 혼인이 파탄이 돼서 그러니까 체류 자격이 이제 미등록 상태가 되면 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국내에 있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니까 무언가 이제 민간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의료공제회라는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도와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는 그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이 한 200만 명이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체류 자격이 없는 분들은 한 25만 정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대상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내국인 노동자들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노동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만 더 위한다는 게 아니라 같은 조건에서 그 최저임금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역지사지라고 우리 한국인이 외국에 가서 임금 차별받으면 그건 또 부당한 거가 될 테니까. 그렇죠. 네, 네. 얼마 전에 이대 목동병원과 업무 협약 체결하셨는데요. 기존 병원들과 어떻게 협력을 하고 계십니까? 보통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은 좀 거점 병원식으로 저희들이 협력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종합병원들을 그렇게 섭외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병원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이대 목동병원 같은 사례를 통해서 더 많은 병원들이 협력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력병원에 가면 저렴한 그런 수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와 협력 관계를 맺은 병원에 가면 일단 그 보험이 없는 환자이지만 보험 수가를 적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과 저희 의료공제회, 그러니까 저희 희망의 친구들이 함께 협력해서 의료비를 내게 되는 거죠. 남편께서 담임 목회를 하던 목회자신데요. 교회의 사모 역할, 또 이런 선교 사역 활동 같이 병행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려움이라고 하면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고요. 특히 이제 이주민 사역은 이분들이 이제 노동자들이 쉬는 날이 주일이라서 주일에 굉장히 많은 활동이 사실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검진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주일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제가 그 직접 현장을 최근에는 나가지를 못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교회나 저와 함께 살고 있는 그분도 잘 이해를 해줘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목회자 사모가 사회활동을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습니까? 제가 하는 사역을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신다라고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교회가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자들, 그러니까 약자들을 위해서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이해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사실은 그 시간의 문제라든가 또 중요한 교회 사역이 있을 때는 또 이쪽을 희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지금의 사역을 계속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낸 유석성 박사가 오늘 안양대학교 제9대 총장에 취임했습니다. 유석성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균형 잡힌 통찰력과 온화한 인성을 지닌 바른 인물을 키우는 일에 힘써 안양대학교를 최고의 명문대학교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취임식에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장상 전 국무총리 설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필훈 안양시장 등이 축하 순서를 맡아 격려했습니다. 기독교인 영화감독 이성수 씨가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용서를 위한 여행을 제작합니다. 이성수 감독은 한국과 일본의 크리스천 12명이 다음 달 18일부터 34일 동안 화성 제암리 교회 등 일제강점기의 아픔이 서린 장소를 자전거로 순례하는 여정을 담아 로드무비 형식으로 표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성수 감독은 지난 2013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존엄성을 주제로 한 북미 원주민 선교 영화 뷰티풀 차일드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구 지역의 성시화를 위해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열리고 있는 수요 아침 기도회가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대구협의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기도회에서 예수님처럼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원대제일교회 김정성 목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신 것이라며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나눔과 기쁨의 사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는 대전 오메가 교회에서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전 오메가 교회 담임 목사이자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 대표인 황성은 목사가 강사로 나서 목회자 자녀로 성장하며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며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들의 고민을 들어줬습니다. 한국 교회의 회복은 목사님들의 회복이고요. 목사님들의 회복은 자녀들이 먼저 회복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 손에 붙들려서 종횡무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될 줄 믿습니다. 예수 제자운동 JDM이 제8차 세계선교대회 미션 17을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6일 동안 열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부터 4년마다 열리고 있는 JDM 선교대회는 올해는 다음 세대 제자 선교라는 주제로 28개국 1,500여 명의 기독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경 강해와 선교 현장 이야기, 선교 박람회 등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선교의 생태계가 많이 어려워지고 헌신환자들이 많아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더 많은 선교 헌신자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살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를 세우는 2017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가 원주 충정교회에서 사흘 동안 열렸습니다. 어린이 성령 캠프는 교파를 초월해 작은 교회 어린이와 교사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뮤지컬과 버블쇼, 마임 공연, 워터 페스티벌, 어린이 부흥회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